기이한 공포 이야기. 층간소음. 마지막 이야기. 각 사건의 공통점은 밤, 원룸 저층, 단기 전입인 인물의 존재였다. 마지막 칸을 보며 은채는 숨을 삼켰다. 우연일까?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문지르며 그녀는 소리 없는 결론과 마주했다.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도 완벽히 이어져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분명해졌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다. 루머와 기사, 증언은 퍼즐의 윤곽을 그려주지만 경찰이 인정할 만한 물증 없이는 그녀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었다. 은채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은 어스름했다.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 다음엔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단서를 찾아야 해.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고 동시에 다음 장면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새벽 2시. 쿵쿵.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 시간. 은채의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그는 일부러 두드린 거야. 윗집이 시끄럽다라고 윗집을 찾아가고 주변 주민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갔던 거야. 은채의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배관공명 소음을 위층 탓으로 돌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되는 이사 패턴과 교회 사진은 미리 준비된 알리바이였다. 그날 밤 은채는 방 안에서 서류와 사진, 녹음 파일을 모두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연쇄살인 범이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모두가 그를 믿고 나는 이미 의심받고 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은채는 확실히 느꼈다. 아래층에서 어둠 속에서 그 노인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은채는 책상 위에 흩어진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다. 소음 기록 앱의 그래프, CCTV 캡처 화면, 부동산에서 들은 전입 기록. 그녀는 휴대폰에 작은 녹음기를 연결해 통째로 녹취할 준비를 마쳤다. 이젠 직접 확인해야 해. 더는 도망치지 않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 한 번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밤 11시 50분. 은채는 아래층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만석이 서 있었다. 만석은 말끔한 차림이었다. 흰 와이셔츠, 반짝이는 지팡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은채를 맞이했다. 아가씨, 무슨 일인가? 은채는 두려움을 누르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 소음, 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나는 거예요. 다 증거가 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하하, 젊은 사람이 별걸 다 신경 쓰네. 하지만 내가 귀가 잘못된 게 아니야. 위에서 계속 쿵쾅거려. 아니에요.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배관에서 올라오는 진동이에요. 어르신이 두드린 거잖아요. 제가 다 기록했어요. 노인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검게 가라앉았다. 아가씨, 그 소리를 못 듣나? 윗집은 늘 시끄러워. 밤마다 새벽마다 내 머리 위에서 날 밟고 다니잖아. 난 그 소리를 참을 수 없어. 노인은 귀에 꽂힌 보청기를 만지작거렸다. 순간 방 안에 낮고 불길한 저주파음이 울려 퍼졌다. 은채는 순간적으로 귓속이 먹먹해지고 머리가 울렸다. 들리잖아. 쿵쿵 들리잖아. 노인의 목소리는 환청과 겹쳐 울렸다. 은채는 숨을 고르며 말을 던졌다. 그건 소음이 아니에요.
어르신 귀에서만 나는 환청이에요. 그리고 늘 싸구려 원룸만 전전했죠. 그리고 윗집 사람들은 다. 노인은 갑자기 은채의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 그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윗집은 항상 가해자야. 난 피해자야. 내가 해야 할 건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뿐. 노인은 지팡이를 세게 바닥에 내리쳤다. 쿵! 그리고 지팡이 상단을 비틀자 안쪽에서 길고 날카로운 금속봉이 튀어나왔다. 빛을 받은 순간 그 끝에서 차가운 반짝임이 번쩍였다. 은채는 숨을 삼켰다. 지팡이 안에 무기를 숨겨뒀던 거야? 노인은 금속봉을 은채 앞에 휘둘렀다. 넌 위층의 대변인이군. 널 조용히 시켜야겠어. 은채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휴대폰의 녹음기 앱을 터치했다.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경찰에 넘길 거예요. 노인의 얼굴에 미묘한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러나 곧 광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경찰? 사람들은 날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날 의심하겠나? 오히려 널 이상한 여자라고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은채는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래, 이걸 그대로 기록해야 해. 이게 내 유일한 무기야. 노인은 금속봉을 들고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그때 은채의 휴대폰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녹음 파일이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되는 소리였다. 은채는 손에 쥔 휴대폰을 높이 들며 외쳤다. 지금 어르신 목소리 전부 저장됐어요. 이 핸드폰을 부숴도 이미 클라우드에 전송해둬서 소용없어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래도 윗집 소리는 멈추지 않아. 노인의 금속봉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다. 은채는 가까스로 몸을 틀어 피했지만 봉끝이 벽지를 찢으며 스파크가 튀었다. 은채의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었다. 이제 끝내야지. 위층 소리도 네 변명도. 노인의 눈빛은 광기와 확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이 다가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 머리 위로 올리세요. 노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다시 흐트러졌다. 그는 겁먹은 듯 표정을 지으면서 금속봉을 뒤로 감췄다. 이것 봐요. 경찰 양반 도와줘요. 윗집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 날 협박하고 공격하려 하고 있어.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은 뒤엉켜 있었고 벽지에는 금속봉이 그은 흔적이 선명했다. 무슨 일이죠? 노인은 능숙하게 대답했다.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어. 난 막으려 했는데 힘이 붙여서. 형사의 시선이 은채로 향했다. 그때 다른 수사관이 은채의 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은채 씨 집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틈에서 발견된 회색 가루와 같은 흔적, 그리고 피가 묻은 듯한 천조각이 들어있었다. 뭐예요, 그건? 저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은채는 절규했다. 그러나 형사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은채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관리소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형사님, 잠깐만요.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가스 밸브 센서 로그예요. 새벽 2시 정각 아래층 조만석 씨 집 밸브에서 강한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위에서 난 소음이 아니라 아래에서 두드린 겁니다. 형사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다. 실시간으로 기록된 그래프가 쿵쿵 리듬을 그대로 찍어내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게다가 관리소장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가씨가 배관실에 설치한 마이크에서 이런 녹음이 나왔습니다. 녹음기에서 노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쿵 2번이면 나갈 시간이지.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여. 젊은 것이 어디? 버르장 머리 없이 너도 그것들하고 똑같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사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조만석 씨,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노인은 금속봉을 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이미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가던 노인은 갑자기 몸을 돌려 은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광기에 잠긴 채 낮게 중얼거렸다. 윗집에서 또 들린다.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건물 주민들이 모두 나와 웅성거렸다. 아마 주민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한 모양이다. 와, 뭐야? 저 할아버지가 그 범인이야. 소름 끼쳐.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었다니. 무섭다. 그럼 그 쿵쿵 소리도 본인이 내고 윗집 사람한테 그 난리를 핀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안쓰럽게 생각했다니. 노인은 희죽 웃으며 연행되어 갔다. 복도에는 그의 지팡이가 남겨져 있었다. 빈 껍데기처럼. 은채는 주민들을 쳐다봤다. 주민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은채 눈을 피하며 본인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날 그렇게 몰아가고 사과 한마디도 없다니, 사람들이. 참. 은채는 이 상황이 허무했다. 며칠 뒤 은채는 짐을 싸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방 안은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다. 마지막으로 소음 앱을 켜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적만이 감돌고 있을 때. 바닥 깊은 곳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진동이 들려왔다. 쿵쿵. 은채는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가 환청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TV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시 무섭동 소름빌라 살인사건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땡땡빌라 사는 70대 조모 씨이며 무섭동 인근 살인사건도 조모 씨 소행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모 씨 자택에서 할인도구로 추정되는 증거물이 발견되었고 몇 가지 증거는 윗집에 사는 피해자 집에 숨겨 증거 조작을 해 경찰의 수사에 혼동을 주었습니다. 조모 씨는 거주지를 옮겨가며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언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모 씨는 경찰 조사 중 극심한 환청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 들었던 층간소음은 본인의 환청으로. 그리고 은채는 중얼거렸다. 아, 재밌다. 이제 또 다른 노인네를 찾아 나서야겠네. 히히히히.